하여튼 그 사연의 내용은 그랬어요. 남자분이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분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오늘은 인생 상담 먼저 할게요. 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되게 이제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야, 남편이 굉장히 자수성가해가지고, 밥은 굶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노력을 해서 지금 잘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앞에 당당한 남편이지. 근데, 어머님을 어떻게 모시게 된 거야. 근데 어머님을 모시게 됐는데, 며느리가 몇 달 만에 도저히 못 모시겠다.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를 시설로 보낸 거야. 근데 맨 처음부터 모셔보다가 안 되면 시설로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모셨기 때문에 시설로 보낸 어머니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 거지, 머리로는. 근데 그 마누라가 밉다는 거야. 자꾸만 부인이 미워진다는 거야. 왜 우리 엄마를 좀 더 봐줄 수 없었나.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 대한 서운함을 글로 써서 보내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아마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자기가 돈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이 안사람이 어머니를 안 모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힘들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예.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 님 장인을 모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사위하고 장인 사이 사위들이 장인하고 단둘이 있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잖아. 대화가 안 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어색하잖아. 그죠? 예. 사실 사위 입장에서 보면 장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막연한 적대감이 있단 말이야. 장인 입장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딸을 저놈이 데려다가 고생을 시키는 거 아닌가. 이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가 돈 벌어갖고 이 와이프를 다 먹여 살리고 있으면 고마운 줄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장인 입장에서 보면 저 자식은 돈을 왜 저거밖에 못 버나.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우리 딸에게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집안일도 다 가사 도우미를 쓰고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장인 입장에서 할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처음 데리고 간 날 친정 아빠가 그 남자친구한테 근엄하게 묻더라는 거야. 자네가 시우민인가? 그게 딸이 맨날 무슨 아이돌 가수래. 그러니까 맨날 시우민이랑 결혼할 거라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떠들고 다녔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게 마음속에 있는 이제 적으로 뭐라 그러나 새겨져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남자친구 집에 데려갔는데 자네가 시우민인가? 이러면서 근엄하게 물어봤더는. 근데 요즘에 우리 신랑은 인피니트가 못됐다는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엑소를 미워하다가 인피니트로 바뀌었던가? 근데 내가 신랑한테 요즘에 딱 알려줬지. 여보, 요즘에 딸은 세븐틴이야. 그랬더니 뭐? 그 놈들도 뭔데? 이러면서 미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들에게 볼 때 사위는 다 도둑놈이야. 무능한 도둑놈. 시우민이야 이름이. 예, 그러니까 이제 아빠들에게 모든 사위는 무능한 도둑놈이야. 근데 엄마들에게 딸도 마찬가지죠. 엄마들에게 며느리도 호화사치하는 뭐라 그러나 여우 같은 년. 그러니까는 전현이 얼마나 내 순진한 아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만 아는 착한 아들인데 어느 날 저 여우 같은 년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부모도 안 모시고 그런다. 이 시어머니가 볼 때 며느리가 그런 정적이고 연적이고 이 장인이 볼 때 사위가 연적인 거야. 근데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약간,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모든 부부가, 이게 다 연관된 문제인데, 이제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있고, 남편이 아내한테 불만이 있단 말이야? 처음에 이제 어떤 남편은, 이제 이거 연결해서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할게요. 이제 6살짜리, 4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아내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가지고, 쇼핑만 한다는 거, 인터넷 쇼핑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생활비가 적다라고 잔소리를 한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혼을 할까 고민 중이다. 갈라서야 되나 고민 중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아내나 남편에 대한, 오늘 이제 남편들의 불만이 2가지가 들어온 건데, 이 아내나 남편에 대한 서로의 불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기가 나와. 아들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남편의 모든 단점이 없는 완벽한 남자가 태어난 거야. 자기가 결혼할 때 남편이 좋았던 면이 있어. 생긴 거라든가 어떤 외모의 조건이라든가 그걸 가졌지만 남편이 갖지 않은 오로지 나에게만 매달리는 그런 아들이 나온 거야. 또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딸을 보면 아내가 처음에 너무 이뻤잖아.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야. 결혼하고 보니까 영 아니야. 근데 아기가 태어났어. 근데 막 아빠 이러면서 달려오는 그 딸을 볼 때 이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여신을 갖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하고 딸 사이, 엄마하고 아들 사이는 어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불만치가 높을수록 더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 유대감이. 응.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제 그런 고부 갈등의 원인은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 그리고 이 어머니가 그 며느리에 대해 갖고 있는 적개심, 그걸 느낀 며느리, 여기서 오는 갈등이에요. 그 갈등의 본질을 분명히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머니를 모실 때 많은 집은 어떤 문제냐면, 이제 어머님들이 섭섭해하는 게 뭐냐면 아들이 며느리하고만 있다. 근데 사실 그 집은 아들 며느리 집이잖아. 아들 며느리 집이니까 아들 며느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집이야. 근데 이 며느리들이 그걸 보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시어머니들이. 그래가지고 막 더 아픈 척을 한다는 거야. 아들들이 들어오면 더 아픈 척을 하고, 그래서 먼저 며느리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하고 더 먼저 얘기하길 바라고 어머님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어머님이 섭섭해하는 거를 아들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방치하고 어머니를 먼저 챙기는 거야. 그게 효라고 생각하고. 그게 실수예요. 예.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먼저 남편들이 어머님이 섭섭해 하더라도 먼저 아내한테 당신이 오늘 얼마나 고생했어. 당신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 엄마를 모시고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면서 먼저 감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아내를 도울 일이 먼저 없는가 먼저 살피고, 아내가 뭐가 힘들었는지를 먼저 눈빛으로라도 위로하고 어깨라도 주물러 주고, 그 다음에 어머님 방에 들어가면 그 며느리가 불만이 없어. 근데 이 아들이 들어오더니 당신 오늘 고생했지? 그러더니 어머님 방으로 쑥 들어갔고 어머님 주무실 때까지 주무르다 나와. 그러면 이미 며느리는 거기서 이미 마음이 상한 거야. 아니 내가 종도 아니고 내가 이 집에 무슨 가정부도 아니고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소 닭보듯 하고 맨 시어머님한테 달라붙어 있어. 그럼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런 갈등이 든다는 거죠. 예.